훈련사로 먹고 사는 게 진짜 빡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규 훈련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훈련사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훈련사들이 정말 많아지는 요즘이지만 항상 그 시장을 들여다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훈련사는 이렇게 많은데 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걸까? 저랑 같이 진짜 막 열정을 활활 불태우면서 이 길을 시작했던 훈련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아쉽게도 훈련을 취미로만 남겨두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뭐랄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여튼 좀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거기는 한데, 혹시 지금 훈련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 길이 맞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좀 현실적인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들 한번 솔직하게 다 까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동물을 막 엄청나게 사랑해서 훈련사를 꿈꾸는 경우는 진짜 많잖아요.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주변에서 어머, 훈련사 하세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래도 이 직업이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근데 딱 이 현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와, 훈련사로 먹고 사는 게 진짜 빡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훈련사요, 분명히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은 맞아요. 한 생명이랑 그 가족 전체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냉정하게 딱 까놓고 말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훈련사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훈련사로 생존한다는 건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민했던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제 나름대로 관점이니까 이 훈련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훈련사들 공급은 막 넘쳐나는데 수요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훈련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이런저런 교육과정도 많고 자격증 따는 것도 다른 전문직에 비하면 뭐랄까, 문턱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나 진짜 전문 훈련사가 필요해 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시장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훈련사가 훨씬 많아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인력사무소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3-4명만 데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경쟁이 엄청나겠죠. 결국 매년 새로운 훈련사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시장은 그대로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두 번째는요, 훈련사라는 게 아직도 문제 터졌을 때 응급처치 정도로 생각된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강아지랑 더 잘 지내고 싶어서 미리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막 짖고 사람 물고 집안 물건 다 박살내고 분리불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렇게 문제가 이미 터질 대로 터졌을 때 정말 다급해져서야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을 때 훈련사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교육을 시작을 해도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하다 아, 힘들다, 그냥 이렇게 살래 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훈련사 입장에서는 뭔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 번째는 이 커지는 반려 문화 속에서도 훈련은 항상 제일 뒷전이라는 거예요. 반려동물 시장요, 진짜 매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 맞아요. 막 비싼 간식부터 예쁜 옷, 신기한 장난감, 초대형 규모의 페페어, 분야별 전문 병원까지 정말 끝내주게 발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훈련이나 교육이라는 건 항상 그 중요성에 비해 제일 마지막 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는데 지금은 좀 바빠서, 약간 이런 식으로 습관처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건 알지만 계속 미루는 것처럼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훈련이 무슨 사치품이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처럼 여겨지니까 결국 훈련사를 찾는 사람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훈련사에 대한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요즘 보호자인데 와, 진짜 똑똑해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온갖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전문 훈련사에 대한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 비싼 돈 주고 교육 받았는데 뭐 하나도 안 달라졌어, 이런 실망스러운 후기들이나
교육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효과도 없는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 어쩌면 우리 훈련사들 스스로가 만든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선배님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우고 훈련사 같은 데 가서 빡세게 구르면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졌어요. 훈련소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고 예전처럼 애견 훈련소에 가서 배우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서 막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는 초보 훈련사들이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겠죠. 그런 초보 훈련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필드에 투입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훈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처럼 훈련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좋아지겠지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젠 진짜 실력으로 딱 보여주고 보호자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5번째, 직업으로서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훈련사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다음 달에 손가락 빨아야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인 거예요. 매일매일 사냥에 성공해야 먹고 사는 그런 느낌. 가끔 훈련소 같은 데 들어간다고 해도 월급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엄청 길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유치원 교사 같은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강아지 사진 찍어주고 똥오줌 치워주고 훈련사를 하려고 했던 건가, 강아지들 사진 찍어주려고 이 직업을 선택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뭔가 교육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회의감이 엄청나게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물론 모든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런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이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그냥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시장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 실력 있는 훈련사들까지 피해보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안타까운 건데 열정 하나만 믿고 너무 빨리 지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강아지를 사랑하고 열정 넘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쳐서 이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건 막 예쁜 강아지들이랑 교감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말 안 듣고 짖고 사나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멋진 의사 선생님들 뒤에는 여러 힘든 수술 과정이 숨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강아지 행동을 바꾸려면 보호자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좀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정 소모가 장난 아니에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에 지쳐서 떠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강아지를 그냥 예뻐하는 마음만으로는 이 일 절대 오래 못한다고. 강아지가 변해가는 그 힘들고 지루한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 진짜 롱런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오늘은 좀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듣는 분들도 조금은 힘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훈련사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생명이랑 그 가족 전체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짝이는 모습 뒤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나도 훈련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이 시장이 어떤지, 현실은 어떤지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 일이 좋은 점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것까지 다 끌어안을 각오가 돼 있는 것인가? 열정, 물론 중요하죠. 시작할 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는 이 바닥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팩트예요. 어쩌면 열정만 믿고 시작했다가는 정말 큰 골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 솔직한 이야기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실컷하고 끝낼 거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런 빡센 현실 속에서도 제가 어떻게 버티고 또 나름대로 저만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절 처절했던 생존기, 그런 경험들을 한번 재밌게 풀어보기도 하겠습니다.